박정희 대통령께서 5천년 역사 속에 일찍이 없던 성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하신 게 없습니다. 첫 외출 장소가 대구 동화사였습니다. 그냥 정한 게 아니겠죠? 아,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불교가 영남, 그다음 천주교는 뭐 호남해서,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구분한 거 뭐냐, 그만큼 많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고요. 대구의 또 팔공산이라든지 동화사가 사실상 굉장히 정신적인 어떤 지주로서 대구에서 대구 시민들한테 조선시대 때부터 자리 잡았고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뭐 정치적인 어떤 의미보다도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일상적인 어떤 그런 행보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자신의 어떤 그런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서야 뭐 첫 행보를 시작을 했다라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뭐 동화사로 간 것은 출발이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뭐 현충원에 가서 정치 활동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읽혀지는 건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이제 밝은 표정이었는데 그 큰 스님이 덕담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좀 표정이 굳어지기도 했었다라고 보도가 됐더군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할 때는 이제 막 칭찬을 하잖아요, 큰 스님이. 그러니까 얼굴이 좀 밝아지셨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근데 이제 그 뒤에 또 무슨 얘기, 비선실세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아마 근데 이분이 뭐 비선실세를 비판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제 그걸 좀 옹호해 주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해 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비선실세 말이 나오자마자 얼굴이 좀 굳어지면서 표정이 굳어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럴 땐 박수도 치고 이랬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근데 비선실세 얘기가 나오니까 상당히 얼굴이 굳어지는데 사실은 그 떠올리기 싫은 과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탄핵을 당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였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괜히 큰 스님 또 꺼내셔가지고 처음 외출했는데 바로 네. 그 단어를 꺼내. 비선실세를 꺼내가지고 그 별로 듣고 큰 싶지 스님한테 않거든요. 과감하게 괜히 꺼내셨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얼굴 좀 굳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제 방문을 통해서 아마 동화사에서 본인이 법명도 받으셨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래서 아마 그 인연도 있는 것 같고 동화사는 정치인들이 많이 찾는 사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로 간 것 같은데 이제 물론 정치적으로 어떤 행보를 할 거냐에 대한 뭐 얘기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행보를 시점으로 해서 외출을 좀 더 자주 하시게 되면 앞으로 뭐 TK 지역에서는 특히 정치적 행보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 늘 옆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그분도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치의 한 부분을 또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한다면 그게 어떤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TK 지역에서는 충분히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선거제 개편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전원위원회 열려서 하고 있는데 비례대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뭐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소수 정당도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예컨대 비례대표 의원들을 좀 더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든지 아니면 의원 정수를 늘려서 만약 한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그 세력이 하나의 또 정당을 만들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권이죠. 여권 진영의 어떤 뭐랄까요 힘의 균형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뭐 첫 외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뭐 건강 문제도 관심이었잖아요. 보니까 표정은 밝지만 좀 발을 헛디디는 그런 장면도 좀 몇 번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예. 아마도 시력과 관련돼서 연배에 대한 어떤 문제, 그러니까 이 고령화 될수록 사실상 황반변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력에 장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이 잘 안 보인다라는 어떤 표현이 혹시나 그런 어떤 뭐 시력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그건 계단을 오르내리는데도 사실
조금씩 이렇게 그 더디 걸음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물론 이제 이 수용생활 때도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저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해석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영향력이 별로 없을 것이고 사실 영향력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라는 건 한번 전례가 있죠. 지금 유용하 변호사가 지난번에 선거에 한번 나왔죠. 그리고 후원회장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유권자들한테 호소도 했습니다. 유용하 변호사가 동영상 공개하기도 그렇죠. 했었죠. 나를 굉장히 많이 보필해 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용하 변호사는 뭐 선거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영향력이라는 게 거기서 이미 또 한 번 입증이 됐고요. 두 번째는 저는 전직 대통령은 통합의 행보를 해야 된다. 이 지역의 어떤 행보를 해서는 안 된다. 전직 대통령한테 저희가 원하는 건 이 작은 나라에서 아직도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을 한 번 했던 사람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고 그러면 이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사실 나눠줘야 되죠. 자신이 지혜와 경험을 그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통합의 행보를 이렇게 이끌 수 있게 그런 그 지혜와 경험을 나눠줘야 되는데 자꾸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양산에서 있는 것을 해석을 이번 선거에서 PK 지역을 낙동강을 사수하려고 하는구나. 또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동화사 나온 걸 TK 지역에 소수라도 자신의 어떤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읽혀지는 지역적 행보로 읽혀지는 행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직 대통령이 정치판에 지금 완전히 또 다른 어떤 그런 혼선을 빚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통합의 행보로 읽혀지는 그런 행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유용하 변호사가 이제 계속 옆에 수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유 변호사가 한 발언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고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외출을 자제하셨다가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동화사를 방문하셨는데 그 방장 큰 스님과 또 스님들 그리고 여러 신도님들 국민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게 돼서 참 반가웠다 그러시고 김기현 당대표랑 다음 주 일정 조율을 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쯤 아마 방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총선을 딱 1년 앞둔 시점이거든요.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아마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라고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표되고 나서 이제 전직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보수 진영의 통합을 어느 정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뭐 잘 아시겠지만 당내에서 사실 그 주도권이랄까요? 이런 부분들 그립감이 저는 좀 약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지지하고 밀어줘서 당선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어떤 영향력이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대표로서 역할보다는 비서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본인의 어떤 뭐랄까요 권위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지도력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진영 전체를 다 끌어안으면서 그분들과 함께 본인이 어떤 그 리더의 모습으로서의 자세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전직 대통령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 특히 이제 보수 진영의 출신들 전직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보수 진영에 던지는 시그널 자체가 내가 어쨌든 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당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 또 그 부분에 힘을 좀 얻겠다. 지지를 얻어내겠다. 이런 의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제 김기현 대표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선입견들이랄까요. 아니면 뭐 이미지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총선을 정말 1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행보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큰 의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 관련해서 떠도는 말들이 검사 대거 공천설 장제원 의원이 부인은 했습니다만 계속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거 김기현 대표가 차단을 했죠? 네, 차단을 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이미 뭐 검사 30명 차출설 뭐 이런 것들이 떠돈 건 굉장히 오래전부터 떠돌았는데 이제서야 어쨌든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 검사라고 해서 공천 받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겠죠. 또 검사라고 해서 대통령실에 그렇게 많이 임명되지 말란 법은 없겠죠. 하지만 우려되는 건 뭐냐면 DNA가 일치하는 사람들만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을 형성하면 사고의 방식
방식이 똑같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의 지금 어떤 국회 활동이라는 거, 의원 활동이라는 건 진짜 다원화된 갈등들, 여러 유형의 그런 어떤 그 집단적인 갈등, 계층 갈등, 뭐 세대 갈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단순히 같은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졌을 때 상당히 균형성도 떨어지고 전문적인 것도 떨어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너무 늦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지금 어떤 특정 분의 이 직종을 뭐 30명 이상 뭐 불가능한 것이고 만약 가능하게 한다면 그야말로 총선을 진짜 그 이 참패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선을 그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30명 이상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박사님 개인적으로 내년에 신규 새로 진입하는 공천자 중에 몇 명 정도 검사 출신 예상하십니까? 아, 글쎄요. 특정 직군을 뭐 30명 그건 안 될지라도 그것이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뽑았어라고 생각되지 아니할 정도라면 뭐 저 5명 이내 정도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데드라인을 딱 정해 주셨습니다. 근거가 좀 5명이면. 있는 건가요? 보겠습니다, 예. 내년에. 예.